아무도 하지 않은 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 나는 그런 미지의 언어를 원한다.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이 세상에 새로움이란 없다는 식의 단언이다. 나는 낡은 생각, 낡은 언어, 낡은 사랑을 혐오한다. 나의 출발점은 그 낡음을 뒤집은 자리에 있다. 장애물이 나와도 나는 그것을 뒤집어 버린다. 세상은 나의 운동장이다. 절대 그늘에 앉아 시간이나 갉아먹으며 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강민주의 노트에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양귀자님의 소설입니다. 우연히 이 책을 접하고 정말 오랜만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단숨에 읽어내린 책인데요. 그런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문체가 저에겐 다소 강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책다방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라 잠시 고민도 해봤지만 제가 즐거이 읽은 책을 우리 독자님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들으시다가 앞뒤가 너무 없어. 이거 무슨 내용이야? 전후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연결지어지는 내용보다 작가의 문체나 감성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참고 링크는 하단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책다방 구독자님들 그리고 지나가다 들려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해서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백승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나는 조용히 그가 깨어나길 기다린다. 남기도 소파 옆에 주저앉아 이 최고의 영화배우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다. 그는 머지않아 정신을 차릴 것이다.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얼마나 고즈넉한 평화인가. 고요한 밤, 깊은 밤. 나는 느닷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생각난다. 고요한 밤의 시간, 깊은 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밤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고요하고 깊은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다. 나는 언어의 표피를 만지는 것보다 그것의 본질을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쓸데없는 말의 낭비는 딱 질색인 것이다. 영화, 야생화의 촬영팀들은 나타나지 않는 주연 배우 때문에 오늘의 작업을 망쳤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아직도 백승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찾는 전화가 계속되자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히 제 시간에 맞춰 촬영장으로 떠났어요. 아시잖아요. 시간 약속에 철저한 그 사람 성격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백승아 이 인간 인기 좀 있다고 역시나 제멋대로 구는구먼. 저라고 별 수 있어. 하여간 인기가 인간성 다 버린다니까. 백승아가 여기 이곳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그들이 알면 어떤 얼굴일까. 이 시대의 톱스타 중에 톱스타를 소리 없이 데려다가 자신의 포로로 삼아버린 사람이 이제 27인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얼굴일까. 나는 비로소 일의 성공이 주는 통쾌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얼마나 멋진 기분인가. 가슴을 꽉 채우며 올라오는 희열. 내 입가엔 어쩔 수 없이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
그랬다. 그것은 분명 미소였다. 늘 내 입가를 얼룩지게 했던 경멸이나 야유의 냉소가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는 미소였다. 나는 자신에게 미소를 허락했다. 내 생애에 몇 번 되지 않는 허락이다. 인색할 필요가 없다. 나는 쓰러져 있는 백승아를 향해 한껏 미소 지었다. 그때 내 미소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백승아가 몸을 뒤척였다. 그와 동시에 감시하던 남기의 몸에 탱탱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기는 백승아 곁으로 바짝 몸을 숙였다. 그런 남기에게 나는 가만히 손을 저으며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부드러운 존재이고 싶었다. 나는. 그와 나의 첫 상면을 부드럽게 아주 온화하게 치르고 싶었다. 백승아가 운명의 첫 순간을 공포 속에서 맞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았다. 설핏 잠이 들었던 자기 집의 소파에서 깨어나듯이 그가 짧은 휴식의 달콤함 속에서 나를 보기를 원했다. 거기에 다른 이유는 없다. 나는 다만 우리의 긴 대결이 가능하면 아주 부드럽게, 우호적으로 상호 협조 아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혹은 이제부터 자기와 처절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 의외로 나약하고 부드러운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방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언제나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몸을 뒤척인 다음에 다시 그는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 첫 움직임과 두 번째 움직임 사이의 간격은 그리 길지 않았다. 백승아는 곧 이마를 찡그리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탄식 같은 어떤 웅얼거림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러지 마. 아마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그는 두어 번 더 그러지 마 라고 웅얼거렸다. 남기와 나는 꼼짝하지 않고 그가 깨어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백승아는 더욱 명료한 발음으로 확실하게 말하였다.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혼잣말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번쩍 눈을 떴다. 그의 긴 속눈썹이 거침없이 거치는 것을 나는 똑똑하게 보았다. 그것은 마치 새 세계가 펼쳐지는 어떤 의식 같았다. 나는, 이 강민주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눈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백승아의 눈은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는 아마도 정신을 잃기 전에 현실을 되찾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성질 급한 남기가 또 몸을 움직였다. 나는 단호한 눈짓으로 남기를 제지했다. 길어야 1분인데 남기는 정말 참을성이 없었다. 정말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천장만 올려다보던 그의 시선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나를 보았다. 나를 스쳐 지나던 시선이 남기를 포착했다. 남기를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을까?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하게 부르짖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눈도 나는 보았다. 그는 이미 우리의 상대가 못 되었다. 주먹으로만 살아온 남기도 그런 것쯤은 금방 알아챈다. 남기의 입가에 퍼지는 자신만만한 표정. 나는 한껏 느긋해질 수 있다. 여기가 어디요? 백승아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묻는다. 나를 볼 때는 희망이, 남기를 볼 때는 절망이 교차하는 그의 눈빛을 나는 차갑게 지켜본다. 대한민국 서울이요. 남기가 무뚝뚝하게 그의 질문을 받아넘긴다. 재미있다.
지금의 나는 남기 수준의 유머도 재미있다. 이럴 때 남기는 귀엽다. 내가 무슨 실수라도 아니면 사고를 일으켰소?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계속 질문을 던진다. 남기는 간단하게 고개를 흔드는 것으로 그의 질문을 가볍게 막아버린다. 나는 그런 두 남자를 흥미롭게 바라만 보고 있다. 시간은 넉넉하다. 어차피 나는 무대에 등장해서 오랜 시간 백승아와 대치해야 할 운명이다. 서막을 좀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남기는 아직 잘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던진 물음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제 그도 눈치를 챈 것 같았다. 백승아는 잠시 막막한 시선으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한다. 아마도 자신이 맞닥뜨린 이 알 수 없는 현실을 정리하고자 애쓰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잘생긴 이마가 형편없이 구겨지는 것을 구경한다. 일그러진 얼굴도 백승아의 것인 이상 보기에 괴로운 모습은 아니다. 다른 볼 일이 없다면 나는 돌아가겠소. 그는 역시 영화배우다. 백승아는 애써 태연하게 이 상황을 아주 호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흐트러진 복장을 매만진다. 남기와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런 우리를 미심쩍게 살피다가 백승아는 안간힘을 다해 다음 말을 잇는다. 촬영이 있어요. 모두 기다리고 있을 거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참을성 없는 남기가 먼저 비아냥거렸다. 가보시지. 갈 테면 가보라고. 남기의 비아냥거림을 듣는 백승아의 얼굴에 역시 하는 절망이 스친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는 어리석음을 보인다. 그럼 백승아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세 걸음도 걷지 못했다. 남기는 아주 간단하게 그의 발을 걸어 백승아를 거실 바닥에 납작하게 쓰러뜨리고 말았다. 이거 정말 왜 이래? 백승아는 불끈 고개를 쳐들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팔짱을 끼고 그런 백승아를 가소롭게 내려다보는 남기. 당신들 대체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누구지? 누가 시켰지? 제법 기계가 있다. 목소리가 우렁우렁 실내를 흔든다. 겁없이 남기 앞으로 다가서며 대드는 백승아가 위태롭다. 그러나 나는 또 성난 남자의 얼굴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봐. 날 이대로 내보내주면 절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당신들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기나 해?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비죽 웃는 남기. 그 남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백승아의 주먹. 헉! 그러나 고꾸라지는 것은 물론 백승아다. 남기는 다시 팔짱을 낀 상태로 되돌아왔다. 하여간 날렵한 솜씨다. 그러나 다시 달려드는 백승아의 고집도 보통은 아니다. 이번엔 남기가 보다 확실하게 그의 어깨를 사정없이 찍어 누른다. 그래도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는 백승아의 면상에 남기의 주먹이 날아가 꽂힌다. 백승아는 질펀하게 코피를 흘리고 있다. 하얀 와이셔츠를 적시는 붉은 피. 그래도 아직 남기에게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백승아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너희들 정체가 뭐지? 백승아는 다시 일어서며 부르짖는다. 역시 거침없이 날아가는 남기의 주먹. 쓰러진 그의 등을 짓밟는 남기의 발. 다시 일어서는 남기 앞으로 다가서며 대드는 백승아가 위태롭다. 다시 일어서는 백승아. 다시 짓밟아주는 남기. 백승아는 남기의 상대가 되기엔 너무 약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고 있지만 게임을 관전하는 나로서는 슬슬 지겨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피로 범벅이 된 백승아는 비틀거리면서도 악착같이 남기에게 매달렸다. 그만하면 그의 끈기는 확인이 된 셈이다. 그만. 비로소 나는 종료를 선언한다. 남기는 엉겨붙는 백승아를 벌레 털듯 밀쳐내고 탁탁 손을 턴다. 욕실로 데려가. 흉측하잖아. 남기는 백승아를 질질 끌고 욕실로 간다. 그 뒤에 대고 나는 조용히 일러준다. 백승아 씨,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곧 알게 되겠지만 그것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그는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이윽고 들려오는 수돗물 소리, 남기의 나지막 하나 울림이 깊은 음성, 그리고 잠잠. 다시 그의 발악은 없었다. 그 사이 나는 어지럽혀진 거실을 말끔하게 치운다. 구겨진 채 바닥에 뒹구는 백승아의 연회색 양복 저고리를 치울 때는 기분이 묘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 역시도 아직은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양복 저고리를 만지면서도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아주 잠깐씩 나는 이 현실이 미덥지가 않았다. 그러니 백승아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지만 머지않아 백승아도 이 현실을 인정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여 살아갈 줄 아는 참으로 탄력적인 존재다. 보라, 지금도 이미 그는 얼굴에 지저분한 얼룩을 씻어내는 일에 다소곳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은가. 백승아는 벌써 이 강민주에게 사육당하기 시작했다.